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 오늘 소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재준의 소룩스가 정재준의 아리바이오에 유증을 참여한다. 제3자 배정 유증을 단행한다는 것은 본인과 특수관계인 등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타 다른 투자자나 기업에서 투자가 없다는 것은 이 두 기업, 아리바이오와 소룩스의 파이프라인에 투자를 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만약에 남의 돈을 이용하여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상장사, 우회 상장의 필요에 의하여 진행되는 유증이라고 판단합니다. 우회 상장이 진행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을 이용한 보유 지분의 가치 상승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기존 무자본 M&A와는 결이 조금 다르지만 정재준 대표는 손실보다는 이익이 큽니다. 소룩스의 전 최대 주주였던 김복덕 전 대표도 470억의 주식이 남았다. 그리고 정재준 대표도 신주인수권 등을 포함을 하면 800억이 넘는 수익이 예상된다. 지분의 가치가 떨어져서 수익성은 다소 줄어들었겠지만 그래도 수익이 어마어마한 것은 여전한 거죠. 자, 결국 개인 투자자만 손해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죠. 자, 애초에 바이오 회사와 조명 회사의 시너지는 비전이 있다고 보기는 아쉽습니다. 아마 추후로 엄청나게 늘어난 주식수를 줄이기 위해서 액면병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자, 이 또한 또 한 번 개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자, 참고로 액면병합과 무상감자 뭐가 다른가? 자, 일단 주식수를 줄이는 것은 같습니다. 너무 많은 주식수를 줄이는 것은 같는데 액면병합을 할 때는 기업에 문제가 없어서 액면병합을 하더라도 주식이 유통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공시하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무상감자는 자본 잠식으로 기업이 망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줄여서 상패를 막겠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무상감자를 하면 대부분이 유상증자를 하기도 하고요. 뭐 무상감자의 가능성은 별로 없죠. 얘네는 자본 잠식 상태가 아니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액면병합의 가능성이 있겠고요. 소록스를 통해서 아리바이오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물론 임상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으로 상장사가 필요한 것일 수 있겠으나 미 FDA 3상을 승인받은 기업이 투자처 하나 없다는 자체가 투자 매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주들을 이용하는 자체에서도 투자 매력보다는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판을 위한 발판이더라도 지금부터 소룩스에 투자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탈하고 소룩스의 자금 충당이 원활하게 됐을 때 아리바이오의 임상 현황을 지켜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회 상장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회 상장이 가능합니다. 자, 정재준 대표가 소룩스의 최대 주주가 된 것은 6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회 상장을 추진하더라도 7월 정도는 되어야 빨라야 7월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양사의 재무조사 등등 1,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더라도 8월에서 9월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사를 조사하는 과정 중에 우회 상장에 해당 안 됨 공시가 뜨게 된다면 아리바이오와 소룩스의 계획이 무산되면서 오히려 더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물론 일부 긍정적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조명 기업을 선택한 부분에서 흑자 기업이 아니라면 추후 우회 상장이 더 까다로워지고, 그리고 흑자 상장사는 기업 인수 시에 프리미엄 50%가 붙고, 뭐 바이오 등등의 유망 업종은 프리미엄이 100%에서 300%까지도 붙기 때문입니다. 자, 비전 없는 기업을 사면 30에서 50%에서 끝나는데, 자, 국내 바이오 기업 중 규모가 큰 기업이죠. 셀트리온이 어떻게 상장했는지를 보면, 자, 일단 2002년 바이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했지만 소룩스와 마찬가지로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셀트리온은 95억을 들여서 오알캠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고, 코스닥 우회 상장을 추진한 거죠. 예비 심사 청구서 심사에서 탈락하고 재상장을 추진할 시에는 드는 시간과 비용이 또 들기 때문에 빠른 상장을 위해서 우회 상장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합병 발표 직후에는 오알캠의 주가가 600%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합병을 하게 된 이후에는 폭락하게 됩니다. 합병 이후 신주의 물량에 대한 부담으로 폭락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는 상장사의 이점을 살려서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추가 투자를 꾸준히 유치를 했었는데, 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돈을 여기저기서 빌려오는데 갚는 건 주식으로 갚는 거죠. 전환사채는 말 그대로 전환 청구권이 있으니까요. 자, 좀 전에 셀트리온이 상장 직후에 물량 부담 때문에 폭락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록스가 똑같은 행보를 걷게 된다면 물량 부담을 또 주는 겁니다. 1대 14 무상증자 이후로 추가로. 임원진이나 이 기업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눈물은 알 바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 셀트리온의 우회 상장을 벤치마킹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폴루스라는 기업. 자, 당시 27,000원이던 주가 2,000원대로 폭락했고, 경영진, 배임, 횡령의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프로젠, 루미마이크로, 비보존, 볼티아, 텔콘 등의 지분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정재준 대표가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소록스는 정재준 대표의 도구일 뿐입니다. 한탕 해먹기 위한 도구. 우회 상장 이후 희망은 없습니다. 합병에 대한 기대감만 이용하고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소록스는 이미 1대 14 무상증자로 엄청난 물량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아직 김복덕 전 대표의 20% 지분, 3천만 주의 오버행 리스크도 지고 있고요. 자, 근데 합병을 하게 되면 신주의 물량 부담은 추가로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치매 치료제라는 재료 하나 기다리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한 재산을 다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 FDA의 치료 치매제로 첫 승인을 받았었던 아두카누맙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임상에서 사고력이나 기억력, 이상행동의 치매 증상 개선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대했던 효능과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해서 개발사에서 개발을 중단하고 상업화, 판매를 포기했습니다. 연구 개발에 들어간 비용만 소모하고 아예 없어진 거죠. FDA 임상 3상에 들어갔다고 이미 성공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변수는 많고 치매 치료제를 위한 우회 상장으로 포장을 해놨지만 정제준과 소위 말하는 쩐주들을 위한 우회 상장일 뿐입니다. 치매 치료제가 필요한 오너가 아닌 상장사가 필요한 오너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큰 기업이고 리스크가 큰 오너입니다. 그리고 합병, 우회 상장이라는 이벤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이 넘어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월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죠. 즉 지금 주도 주체는 주가를 오히려 싼값에 매집을 할 시기라는 거죠. 오히려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이익이 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기회비용의 낭비,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라면 우회 상장, 합병의 마지막 상승 이벤트를 이용할 수 있겠으나 이때 매도할 주체는 차고 넘칩니다. 김복덕 전 대표가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팔지 않고 있는 것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 한 명 한 명, 뭐 기관이나 외인 등등 모든 투자자가 소록스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매수자가 있어야 될 텐데 우회 상장에 그만큼의 매수자는 없을 겁니다. 반년 가까이 기회비용의 손실을 감수하고도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기술적 반등엔 손실을 최소화 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매도를 하고 리스크가 적은 종목을 잡거나 혹은 우회 상장 시기가 다가왔을 때 그때 매수의 근거를 찾아 재매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한 상승, 물량 확보 과정에서 매수세에 힘을 입은 상승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분할로 대응하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가가 100원에서 500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자, 100원에서 110원. 자, 이걸 반복한다. 자, 이때 매수 매도의 근거를 찾아 분할로 대응하면 결코 수익이 적지 않습니다. 자, 지금 소록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도 없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걸 이용하는 전략과 매수 매도의 근거를 카톡방에서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방은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링크를 한번 누르시면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투경 재지정 예고에 대해서
아직 판단일이 남았기 때문에 2월 16일까지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자, 투경은 일단 웬만하면 피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면 요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다시 재지정이 되는 건데, 자, 일단 1번 조건 1월 17일에 종가보다 높은 경우죠. 자, 1월 17일에 종가가 3,380원입니다. 그리고 2번 조건에 1월 31일에 종가는 1,559원. 자, 근데 이 1번 조건 3,380원 이것만 보더라도, 자, 현 주가가 2,125원입니다. 내일부터 거의 매일 20% 정도씩 올라야 됩니다. 자, 불가능하겠죠. 어떤 이벤트도 없이 오르는 건 주가 조작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투경에서는 자유롭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간외에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경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카톡방에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하고 가장 높은 경우의 수 근거를 말씀드려서 손실 최소화 또는 수익 극대화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에 신성 델타테크가 최초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 기준가를 넘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기준가를 넘어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장 마감 직전에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 여기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에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시초의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자,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자,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뭐 수익에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기존에는 제가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제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보유 종목 분석과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익의 근거가 있는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